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9호 제2면 기사입니다. 누림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 인력 한차 양성과정 성료.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교육 한차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합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욕구에 맞는 돌봄 기술 습득을 목표로 구성됐다. 돌봄의 윤리와 책임, 의사소통 방법, 건강관리, 응급대응 및 안전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을 포함했으며 실시간 비대면 강의와 대면 실습을 병행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들에게는 2025년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의 돌봄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향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4,930원의 시급과 함께 일정 시간 이상 활동 시 추가 수당도 지급받게 된다. 누림센터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 내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혜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 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대시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혜 의원 국민의힘 용인 7은 2025년 7월 22일 화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 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선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김선혜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혜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된 김민성 군을 격려하고 김민성 군의 장애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민성 군의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김선혜 의원은 김민성 군의 부모님으로부터 김민성 군이 취업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 극복해 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김민성 군이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하였다. 김선혜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운영 성과가 입증되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용인 장애 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와 같은 시설을 경기도 및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 사회가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 확대 및 강화,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조례 입안과 정책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은 7월 22일 화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아이가트 에브리싱 경기도청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라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영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한석 4조 기대 세차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은 30일, 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학교급식과와 함께 5월과 6월에 이어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 3.8%에 한참 못 미치는 1.68% 수준으로 미달 인원은 2,25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367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5년에는 연간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분야의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한 만큼 학교급식 등 현장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식판세척사업 예산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식기세척 업무 위탁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액, 급식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산재 예방, 조리실 무사 복지 향상 및 인력 충원 용이, 특수교육 졸업생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노후 식기세척기 교체 비용 절감 등 한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조리실의 고온 환경과 무거운 식판 등으로 인해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장애인 연계 고용을 접목함으로써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표준작업장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식판 세척 사업의 본래 목적이 조리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식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표준작업장과의 연계도 학교 현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식판 세척 업무를 통해 장애인 연계 고용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청소 등 다양한 연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장애인 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즉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안내 및 홍보,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 발굴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표준작업장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30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이용 편의 시설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교통국 버스서비스팀 유관희 팀장, 권두용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류소 개선 사업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사항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저상버스 확대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재용 의원은 정류장 쉘터 설치 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예를 들면 정류소 환경 개선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정류장 가림막과 구조물에 의해 침해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의 시설 계획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버스 정류소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이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며 양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류장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책정담회에서 교통국의 업무보고 때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